이쪽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 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별로 사회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이탁,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법사위에서 조속하게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에서 김진성 공동집회위원장님, 전은경 정지인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노총 정현실 부위원장님, 안은민님 오셨습니다. 네, 민주노총 이태한 수석부위원장님, 우문숙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 돌봄노조 전현욱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님,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대희 지부장님, 전현용 사무처장님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김진석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진행된 국회의 법사위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대한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장치인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계속 심사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던 노동시민사회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세세히 지켜보니 실망은 바로 분노로 바뀝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처의 의견이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로부터 제출되었고 해당일 법사위에는 조기용 복지부 장관만이 해당 법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기용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과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기보다는 법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당 국회의원의 이견에 동의하기 바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우선위탁 조항이 민간 영역에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주민 모두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존엄하게 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지방자치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민간 영역의 축소를 언급하는데 사회서비스원 제도와 근거법 자체가 민간과 공공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의 이견 역시 순서가 뒤바뀐 주장입니다. 기재부가
기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니 예산을 국고의 재정 부담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이견 역시 지방자치의 형식적 규정에 얽매여 헌법이 규정하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몰각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제출된 이견이 사실상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개정법안 제안의 기본적 배경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타 부처의 이견만 옹호하기 바빴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직접 제공기관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법의 취지는 망각한 채 눈앞에 민간 제공자를 감싸기에 급급한 장관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장관입니까? 이미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비등점에 이른 주권자,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 국가의 재정은 투입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에서 파생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강조하건대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일반 토의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논의 채택했습니다. 노사정 위원들은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돌봄 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또한 돌봄 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돌봄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서비스와 인력의 기준을 세워 민간 영역을 견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급한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작년 7월 법안 발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멈춰 있고 어지러운 정국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인 행태는 돌봄의 민간주도 고도화 정책이었고 사회서비스원의 확대 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돌봄 영역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장기요양기간 임대 허용 추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시장화를 통한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바꿔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날부로 해고되는 고용불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근속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문 인력이라 부르고 연차, 휴게 시간도 없고 이동 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 등을 강요하는 민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벗어난 첫 사례가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월급제가 시행되고 돌봄 서비스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시작되어 제대로 된 공공돌봄이 시작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니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던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공공돌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공공돌봄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시설이고 나머지 1%마저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고 있어서 99.9%가 민간이 실제 운영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가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입니다. 반드시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민주노총 역시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필수 노동자로 불리우며 헌신했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이자 지금은 서사원이 해산되고 해고자가 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노조 지부장입니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던 공공돌봄기관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돌봄을 다시 민간 주도화하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지원을 강화하였고 지침 변경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며 예산까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사원은 졸속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서사원의 폐원은 돌봄 공공성을 역행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으로 이제는 돌봄 민주주의의 붕괴와 공공성 후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사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공돌봄의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 논리 잣대로만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였습니다. 서사원이 폐원된 이후 가속된 시장화와 외국인 노동력 이주화에 돌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초단기 고용과 저임금 노동에 내몰렸으며 시민들은 안정은커녕 양극화와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돌봄을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간주하여 사회적 필수 안정망으로서의 돌봄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 것입니다. 서사원의 해산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서사원은 사라졌고 이곳에서 일하던 돌봄 노동자들은 해고가 된 채 아직도 거리에 내몰려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공공돌봄 확충과 서사원을 되살리기 위한 재설립을 외치며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법안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고 서울시를 상대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도 진행 중입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반드시 설치가 의무화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고 시민들이 안정된 보편적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 국회에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사무처장 전현욱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인한 해고자로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다시 설립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법사위 자리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회서비스원은 없어졌지만 SOS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민간 운영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일 뿐 돌봄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작년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작년 말에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2개뿐이었던 재가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이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시급제로 출발해서 월급제를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시급제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월 60시간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사대보험도 약속하지 않아 돌봄관리사들이 계속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울산시립요양원은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까? 지금의 사회서비스원법은 광역단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설립에 대한 강제성, 폐지에 대한 규제, 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강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운명이, 운영 방식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공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